아침 햇살이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따뜻해야 할 명절 아침은 이상하리만큼 차가웠습니다. 정아는 반찬 그릇을 가지런히 놓으며 며느리 서연을 흘끔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운함이 차오르고 있었죠. 저 어머님, 전 좀 쉬고 있을게요. 서연이 조심스레 말하자 정아는 들리지 않은 척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부엌에서 냄비 뚜껑을 덮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준호가 불안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냥 제가 할게요. 쉬세요. 그 말이 공기를 가르며 떨어지자 정화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연의 입가엔 어색한 미소가 스쳤지만 정화의 마음엔 비수가 꽂혔습니다. 정화의 내면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건만 이제는 며느리 편만 드는 모습이 낯설고 슬펐습니다. 이제 나는 집안의 손님인가 그녀의 속마음은 차가운 냄비처럼 식어갔습니다. 부엌을 향한 발걸음이 멈출 때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네 사람의 대화는 끊겼습니다. 준호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고 서연은 밥알 하나 삼키지 못한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웃 김 여사가 정말 며느리가 예쁘네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도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정화는 억지로 웃으며 그렇죠. 착하긴 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 속엔 숨길 수 없는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 반찬들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갔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따르며 다들 천천히 드세요. 라 말했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등에 힘줄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은 가만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정화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서운함, 분노,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잠시 후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떨렸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어린 시절 준호의 웃는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의 순수한 미소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로 간 걸까?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방 안엔 정적만 가득했고 멀리서 냄비 끓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옷장을 열어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과 약봉지를 챙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 없이도 잘 살겠지.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습니다. 거실을 나서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다신 보지 말자.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완전히 정지된 듯 고요했습니다. 정화의 발소리는 계단 아래로 멀어졌고 남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식탁 앞에 멈춰선 채 자신도 모르게 눈가를 훔쳤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냉기와 침묵은 세 사람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게 되었습니다. 낡은 원룸 창문 너머로 겨울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정화는 창가에 앉아 커튼을 반쯤 걷은 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먼지 낀 유리창 너머로 스산한 햇빛이 비쳐들었지만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벽 한쪽엔 조그만 달력과 약봉지, 그리고 손주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정화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잘 먹고 있겠지. 그녀는 혼잣말을 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선 희미하게 가족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웃으며 명절을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정화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참 잘도 웃네.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리모컨을 껐습니다. 방 안엔 곧바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고 남은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밥솥 안엔 며칠 된 밥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밥 한 숟가락을 떠보려다 그대로 뚜껑을 닫았습니다. 식탁에 앉은 채 손끝으로 주름진 테이블볼을 매만졌습니다. 손끝의 촉감만이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이웃에 사는 젊은 편의점 주인 미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밥은 하셨어요? 정화는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 미나는 미심쩍은 눈빛으로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그래도 드세요. 추운데 굶으면 안 돼요. 그녀는 고맙다는 말 대신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도시락을 품에 안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작은 따뜻함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식탁에 도시락을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젓가락을 들지도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밤이 되자 창밖에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네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웃음은 마치 멀리 사라진 행복 같았습니다. 정화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웃음소리는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손에 쥔 손주 사진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한 방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밤 공기가 싸늘하게 내려앉자 정화는 두꺼운 담요를 어깨에 둘렀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냉기는 좀처럼 녹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텅 빈 식탁 위를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그 위엔 아직도 식지 않은 후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냥 참을 걸.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작게 흩어졌습니다. 라디오의 불빛이 깜빡이며 다시 켜졌습니다. 오늘은 가족의 소중함을 이야기해 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잔잔히 퍼졌지만 정화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리모컨을 눌러 다시 껐습니다. 방 안의 어둠은 깊어지고 창문에는 서리가 맺혔습니다. 그녀는 창문에 손바닥을 대보았지만 차가운 감촉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한 줄기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웃고 있을 그 시간, 정화는 홀로 남은 방에서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의 마지막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늦은 거실에는 아이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손끝엔 미세한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근 채 멍하니 섰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서연은 급히 수건을 던져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노트북 앞에 앉아 서류를 넘기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에 짜증이 섞인 한숨을 내쉬며 또 왜 울어라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서연의 귀에 닿자마자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나 혼자 다 하니까 그렇지. 당신은 뭐가 그렇게 바빠? 그녀의 말끝은 떨렸습니다.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린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냉기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불 꺼진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식지 않은 커피잔이 놓여 있었죠. 준호는 방 안에서 조용히 아이를 재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둘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친구 미경을 만나 카페에 앉았습니다. 요즘 너무 버거워. 시어머니 문제도 준호도. 미경은 커피를 휘저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다들 그래. 남자들은 원래 엄마 편이지. 그 말이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가슴을 더 눌렀습니다. 서연은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이 결혼, 왜 이렇게 외로울까라는 생각이 번졌습니다. 며칠 뒤 준호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늦게 귀가했습니다. 현관을 열자마자 조용한 집안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이의 작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연은 식탁에 앉아 멍하니 아이의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피로와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대답 대신 코트를 벗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앞에 앉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젓가락으로 식은 밥을 건드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도 마음의 벽이 느껴졌습니다. 한때 사랑으로 시작된 대화는 이제 차가운 공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준호는 속으로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를 잃었습니다. 서연 또한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아이의 유치원 행사 날이 되었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따로따로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이의 무대 위 웃음소리가 들려도 두 사람은 마주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객석을 스치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아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안 오셨어?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주변의 부모들이 살짝 웃었지만 준호의 얼굴은 굳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정화의 얼굴이 떠올랐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 또한 아이의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서로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둘 사이엔 말보다 깊은 거리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 정화는 동네 의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고 약봉지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대기실 텔레비전에서는 건강식품 광고가 흘러나왔지만 정화의 귀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릴 때마다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문을 열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정아 씨, 들어오세요. 정아는 천천히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청진기를 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협심증 증상도 보이네요.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엔 불안이 번졌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온 정아는 약봉지를 꼭 쥔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더 굵어졌고 우산도 없이 걸어가는 발걸음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며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이 나이에 아프면 안 되는데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발을 멈췄습니다. 그때 이웃 미나가 편의점 앞에서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모, 이렇게 비 맞고 다니시면 안 돼요. 미나는 급히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정화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금방 그칠 거야. 하지만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온 정화는 젖은 외투를 걸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은 습하고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약봉지를 올려두고 그녀는 손끝으로 이름을 쓸어 보았습니다. 이정화. 손끝의 글자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그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따뜻하게 밥을 차려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을 바라보던 정화의 입가가 떨렸습니다. 참, 다 거짓말이야.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자 급히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의 흉통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쥔 채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희미하게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휴대폰을 잡은 손이 떨렸고 연락처를 눌렀습니다. 화면 속 아들 준호라는 이름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번지며 오래된 마룻바닥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형광등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정화의 방엔 약 냄새와 함께 쓸쓸한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불빛은 새벽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금속기구 소리가 섞여 울렸습니다. 침대 위에 정화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위로 피로가 내려앉은 듯 고요했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아들 이준호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드릴게요. 그 한마디가 공기를 울렸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잠에서 깨어난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십니다.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하며 급히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겨울 새벽길을 달리는 택시 안, 준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차창 밖에 불빛이 번져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어머니의 얼굴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화가 난 얼굴과 닫히는 현관문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뭐라도 붙잡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택시가 병원 앞에 멈추자 그는 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선 준호는 숨을 몰아쉬며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안쪽에서는 기계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정화의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도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이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눈에 띄게 부은 눈과 헝클어진 머리로 병실 문을 열었죠. 정화를 본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앉은 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대?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 대신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사는 당장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안정이 필요합니다. 라 말했습니다.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짧은 한마디가 겨우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끝이 그의 손 안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화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마침내 그녀의 눈이 살짝 떴습니다. 눈을 뜬 정화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 눈빛을 보자마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원망도 분노도 아닌 오래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다가가 침대 곁에 섰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베개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한 방울이 세 사람 사이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긴장과 후회, 그리고 미안함이 한데 뒤섞인 듯 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은 채 손끝으로 이불을 꼭 쥐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병실 불빛이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앉은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은 창가 쪽에 서서 새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송이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어요. 그녀의 속삭임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정화의 심박 그래프가 안정적인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새벽빛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정화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가엔 미묘한 떨림이 번졌습니다. 그날 새벽 세 사람의 마음속엔 처음으로 같은 온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화는 퇴원 수속을 마치고 준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간병용 가방과 약봉지를 들고 문턱을 넘는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현관 안은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고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향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방은 저쪽이에요. 서연이 짧게 말하며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로 산 침대, 정리된 서랍, 그리고 창가의 화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내 자리는 어디일까? 그녀의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준호는 문가에서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요. 약은 꼭 챙겨 드시고요. 그 말은 다정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점심 무렵 서연은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냈습니다. 이거 드세요. 소화 잘 돼요. 정화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식탁 위엔 도시락처럼 가지런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지만 손맛의 온기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한 숟가락을 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맛있네요. 짧은 칭찬이었지만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손주 하늘이가 달려와 할머니 밥 먹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정화는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우리 하늘이는 밥 잘 먹었지? 그 작은 웃음이 잠시 집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저녁이 되어야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서연은 짧게 인사하고 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화는 소파에 앉아있던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은 늦었네. 일 많았어? 그의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피곤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요즘 정신이 없어요. 그 말 뒤로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엔 감사도 불평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심스러운 눈치만 오갔습니다. 정화는 아들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 안에서 예전의 따뜻함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젠 나보다 저 여자를 먼저 생각하겠지. 그녀의 속이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서연은 집안 청소를 하며 부엌을 오갔습니다. 정화는 창가에 앉아 약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비치는데도 마음속은 흐렸습니다.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함께 있는 게 나을까 아니면 다시 혼자가 되는 게 편할까? 그 순간 서연이 부엌에서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에 정화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서연은 허리를 숙이며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화는 다가가려다 한 발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허공에서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미소조차 짓지 않았고 둘 사이엔 말보다 깊은 공기가 흘렀습니다. 밤이 되자 식탁 위에는 다시 세 사람의 그릇이 놓였습니다. 정화는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서연은 가만히 앉아 밥을 뜨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준호는 둘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들이라도 갈까? 그의 제안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 초침만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정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가족이 사는 공간이었지만 정화에게는 여전히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직도 손님이구나. 그날 저녁 주방에서는 고요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화는 냉장고 문을 열어 어제 남은 반찬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미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건 아직 괜찮아요. 그녀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냄비에 담았습니다. 그때 부엌으로 들어온 서연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상했어요. 버려야 해요. 정화는 냄비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아까운 걸 왜 버려요? 냉장고에 하루밖에 안 있었는데 벌써 쉰내가 나요. 이런 건 먹으면 탈나요. 서연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정화는 잠시 멈췄다가 젓가락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단번에 찢었습니다. 준호가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듣고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은 냄비를 들고 싱크대로 향하며 짧게 말했습니다. 상한 반찬을 자꾸 드시려 해서요. 정화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하긴 뭐가 상해? 내가 이런 것도 몰라 보이는 줄 알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손짓으로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감정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냥 버리자니까요, 어머님. 서연의 말이 끝나자 정화는 눈을 치켜떴습니다. 며느리 흉내는 그만해. 집안일은 다 내가 정하는 거니? 그 말이 부엌 공기 속을 가르고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굳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냄비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연이도 나름 신경 쓰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정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또 며느리 편이야? 내가 틀렸단 말이야?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내가 평생을 키운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다니. 그녀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정화의 눈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다 나 때문이겠지.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준호가 급히 다가와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됐어. 나도 이 집에서 숨이 막혀. 그녀는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빛엔 놀람과 안도, 그리고 미묘한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다신 이 집에 안 올 거야.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의 바람이 한 줄기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집안엔 긴 정적만 남았고 세 사람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화는 비 오는 저녁 작은 캐리어를 끌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 비쳤고 빗방울이 그녀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택시 한 대가 지나가며 물보라를 튀겼지만 정화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게 내 팔자지. 그녀는 젖은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비닐 우산을 펼쳤지만 손끝이 시려워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지갑 속에서 손주 사진이 구겨진 채 나왔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웃음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미소가 지금은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정화는 사진을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미안해. 작은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다시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은 이제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낡은 원룸 문을 여니 싸늘한 공기가 그대로 밀려들었습니다. 방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먼지 낀 커튼, 텅 빈 식탁, 그리고 벽에 걸린 달력 한 장.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숨이 길게 흘렀습니다. 여기가 더 편안해.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그 말끝엔 허탈한 웃음이 섞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며칠 된 반찬에서 쉰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코를 찡그리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버리긴 아깝지. 혼잣말을 하며 반찬통을 조심스레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라디오의 불빛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족입니다. 라디오 속 남성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멀어졌던 마음이 작은 용서 한마디로 다시 이어질 수도 있죠. 정화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작은 용서라니, 이제 와서? 그녀는 조용히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가 그친 골목에서 이웃 아이들이 무릉덩이를 밟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오히려 더 쏟아졌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고 떨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정화는 커튼을 걷고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가족들이 335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남자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자 정화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준호도 지금쯤 퇴근했겠지. 저녁은 먹었을까? 그녀의 머릿속엔 끝없는 생각들이 얽혔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 끝엔 언제나 한 가지 결론이 남았습니다. 이젠 돌아갈 수 없겠지.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바닥에 놓인 액자 속 사진이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의 어린 준호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나한테 웃어주면 안 되겠니? 그녀의 입가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사진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방울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액자를 품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미워도 사랑이지.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더욱 아려왔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며 간판을 흔들었습니다. 방 안의 불빛이 깜빡였고 작은 액자가 탁자에서 떨어졌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사진 한쪽이 찢겨나갔습니다. 정화는 놀란 듯 무릎을 꿇고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끝이 베었지만 피가 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에 묻은 피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 말 한마디를 했던 건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딘가 포기한 듯 평온했습니다. 창밖에선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빗소리는 그녀의 후회와 함께 오래도록 방 안을 울렸습니다.